네, 이번 시간은 결핵의 병태 생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내용은 1차성, 2차성 결핵균 감염, 그리고 소아, 또 성인 결핵의 특징을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 번쯤 이해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일단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결핵균이 어떤 사람의 호흡기계로 유입이 됐다라고 해볼게요. 바로 침투를 하고 싶어도요. 우리 기도에는 점액층이 있죠. 점액층에 결핵균이 포획이 되고 이게 또 섬모 운동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이렇게 제거가 되기도 하지만 이거를 다 뚫고 쑥 들어오기도 하죠. 그럼 이제 폐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해부학적 위치상 중엽이나 하엽 쪽에 먼저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침투하게 된 결핵균에 대해서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1차적으로 이제 더 이상의 증식이나 전파가 되지 못하게 이렇게 방어선을 대식 세포가 구축하게 되고 또 이들을 보조해주는 T 림프구 또 B 림프구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 결핵균이 침투하고 3주 정도가 되면 이런 면역 반응이 형성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폐결핵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조직 소견인 유가종이라고 합니다. 그레뉼로마라고 하는데요. 이 그레뉼로마 중에서도 캐지어스 네크로시스라고 합니다. 자, 이 캐지어스라고 하는 말은요. 치즈와 비슷한 점도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자, 일단은 이 대핵세포가 활성화가 되면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효소를 분비해서 이 결핵균을 녹이려고 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삼켜서 먹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독한 효소들에 의해서 결핵균도 녹고 죽어나가겠지만 정상적인 우리 폐 실질도 같이 손상이 되겠죠. 그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결국 이제 뭐 아군 적군할 것 없이 막 떡이 된 상태가 돼서 치즈와 유사한 점도가 되는 케지어스 네크로시스가 동반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보통 우리가 곤 포커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제가 이 대핵세포가 직접적으로 결핵균을 삼키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 이제 자세하게 그려보면 이게 이제 폐포에 있는 대식세포입니다. 마크로파지 중에서도 그러니까 알베올랄 마크로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결핵균이 있으면 이거를 삼킵니다. 그럼 이제 식포의 형태로 우리가 식포를 파고점이라고 하죠. 이렇게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녹여야 됩니다. 자, 또 다른 세포 소개관인 라이소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리소점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제 어떤 독한 효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 이 파고점은요 리소점과 융합이 돼서 파고 리소점이 되어야지 이렇게 이제 또 결핵균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핵균이 이 리소점과 융합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식포 안에 있는 형태로 살아남게 되는데 이게 또 주변에 있는 림프절로 유입이 되면요 그 림프절에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럼 림프절은 비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커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폐결핵에서 이 주변의 림프절, 대표적으로 뭐 하일라 림프 아데노패스가 보인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체스트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하일라 림프 아데노패시가 보이면 뭐 폐암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질환이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또 폐결핵도 감별해줘야 될 질환 중에 끼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주변에 있는 림프절도 비대해지게 되면서 액티베이션이 되어 있을 텐데 이걸 우리가 이 곤 포커스와 함께 이런 이제 림프절 비대가 동반이 됐을 때는요. 이걸 합쳐서 우리가 곤 컴플렉스라고 해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석회화가 되기도 하고요. 그럼 아무래도 엑스레이 소견에서 더 잘 보이겠죠. 하얗게 잘 보일 거고요. 또 이제 섬유화가 동반이 되기도 하는데 이걸 우리가 또 구분해서 랑케 컴플렉스라고도 해요. 네, 어쨌든 이런 일련의 면역 반응을 통해서 결핵균이 잠잠해질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휴전 상태인데요. 우리 면역궤와 또 이런 결핵균의 힘겨루기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방어선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바로 면역이 떨어질 때인데요. 에이즈 환자거나 아니면 면역 억제제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또 고령 환자에서 면역이 떨어지면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당뇨나 만성신부전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원인에 의해서 재활성화가 되는 것이죠. 다시 이제 깨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막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런 이제 결핵균들은 산소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폐 중에서도 상엽에 이 산소가 풍부합니다. 그럼 이제 2차적으로 이 상엽 쪽에 침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도 한 번쯤 경험해 봤잖아요. 이미 1차 감염을 통해서.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종의 그래놀로마가 굉장히 열심히 많이 형성이 되긴 하는데, 자, 물론 이제 1차적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이 면역이 이겨서 이걸 이제 억제하기도 하겠지만 일부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결핵균이 그러니까 막 이제 폐실질을 다 없앨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2차적으로 공동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폐결핵 엑스레이 소견에서 공동화 공부해 보신 적이 있죠. 자, 결국 이 공동화를 통해서 또 주변에 막 이제 림프절을 막 다 침투할 수 있습니다. 폐 주변에 림프절을 막 타고 이것저것 가게 되면요. 결국 우리 브론코 알베올라 뉴모니아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폐렴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혈액을 통해서 전신 순환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온 기관에 다 침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뇌로 가서 결핵성 내수막염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신장에 가면 신장결핵, 또 척추를 침범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부신이나 간으로 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목 림프절염을 유발하기도 하죠. 그리고 생식기계를 가게 되면 또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밀리아리 TB 속립성 결핵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이게 전반적인 우리 결핵의 어떤 병태 생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조직 소견이나 또 곤 컴플렉스 이런 게 뭔지 궁금해 하신 경우도 있을 거고, 왜 우리 결핵에서는 이런 체스트 엑스레이 소견이 나타나는가, 이런 이제 석회화 소견이나 또 우리 하일라 림프 아데노페시가 왜 나타나게 되고, 또 우리 밀리아리 TB, 그러니까 온 곳에 막 침투해 있는 소견이 특징적이잖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 전신 순환을 통해서 여러 군데 결핵이 다 나타날 수 있는지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